분자의 산화수. 자, 정의 다시 한번 가자. 산화가 뭐야? 전자를 잃는 거. 그럼 산화수는 풀어봐. 전자를 잃은 숫자를 말하는 거지. 전자를 잃은 숫자를 말하는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이면은 전자를 잃은 숫자랑 얻은 숫자가, 자, 얘가 지금 전자 하나를 잃었잖아.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산화수가 1이어야 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었단 말이야. 잃어야 되는데 얻었으니까 1은 1인데 거꾸로 1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나온 숫자가 여기에 있는 요거 숫자랑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은 요 숫자를 읽으면 그거의 산화수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 그게 전자를 잃고 얻은 숫자야. 근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은, 자,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물질은 이게 지금 H 플러스랑 H 플러스 O2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이온들이 아니거든. 원자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건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근데 요 산소랑 요 수소하고가 두 개가 원자의 종류가 달라.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은 전기 음성도가 아마 조금은 다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전자쌍을 얘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끌어가고 얘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끌고 갈 텐데 그 정도를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부르거든. 그게 조금이라도 더 센 쪽이 그게 얘겠지. 산소가 조금이라도 전기 음성도가 센데 그러면 야 그냥 네가 다 가져간 거로 해.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는 약간 우리 체육대회 때 하는 줄다리기랑 좀 비슷해. 1반이랑 2반이랑 줄다리기를 했었을 때 한쪽 반이 막 1반 애들이 2반 애들을 질질 끌고 가야 이기는 건 아니잖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여기다가 리본을 딱 묶어놨는데 영차 했는데 한 1분 정도 하고 났더니 요만큼 이쪽으로 갔다. 그럼 2반 승리로 보잖아 그냥. 그것처럼 조금이라도 전자쌍을 끌고 간 쪽이 다 가져간 거라고 봐버리는 방식으로 산화수를 결정을 한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한 방에 공식으로 나타내는 식이 바로 요거야. 이걸로 거의 우리 책에 나오는 물질들 중에서 한 95% 정도는 산화수를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15분밖에 안 걸리지만 모든 물질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장사거든. 자, 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여기에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여기에 3번, 그런 다음에 일반 원자라고 적어주세요. 자, 1번, 2번, 3번. 무조건 저 순서대로 보는 거야. 자, 맨 먼저 1번부터 본 뒤, 그 다음에 2번을 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나머지 3번, 1번 원자들을 본다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 됩니다. 여기는 1번은 항상 성립하는 대전제고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5, 6, 7, 8번은 상황에 따라서 야, 네가 먼저 해. 아니야, 이번 내가 먼저 할 거야. 라는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번호 순서대로 5번 먼저 그 다음 6번, 6번 다음에 7번, 7번 다음에 8번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봅니다. 자, 뭐 8가지나 있고 막 그래서 되게 뭐 복잡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졸라 편해요. 자, 여기 있는 거 1, 2, 3, 4번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여기에 뭐 원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온이 있을 수도 있고 원자단 이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애들이 요 말만 나오면은 그러더라고. 그냥 원자단 이온이 뭐예요? 그러는데 왜 군인이 모이면 군단 이렇게 모이는 걸 집단이라고 해서 그 단체의 단자라는 말 있잖아. 그래서 원자들이 뭉쳐서 단체를 이루어갖고 하나의 이온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을 원자단 이온이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이라서 잘 안 쓰긴 하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OH-, 뭐 NH4+, 뭐 CO3 2- 이런 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봐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고 원자 하나가 이온이 돼서 따로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뭉쳐가지고서 하나의 이온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원자단 이온이야. 그러면 그것들의 산화수를 구해서 그걸 다 더하잖아? 무조건 여기 있는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게 저 1, 2, 3, 4번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자, 여기는 나트륨 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얘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0이에요. 자, 다음. H 플러스. 자, 이거 이온입니다. 산화수 얼마입니까? 네, 플러스 1이에요. Cl 마이너스 요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H2O 요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예, 각각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SO4 2-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산화수 얼마입니까?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더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졸라 쉽죠.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 1번. 자, 그러면 아예 그냥 1, 2, 3, 4번이 4개가 한꺼번에 끝났어. 얘는 예외가 없어. 무조건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이 5, 6, 7, 8번이 이게 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얘는 좀 서열을 좀 외워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숫자를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너네들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같은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나트륨이나 칼륨. 얘네들이 이온이 될 때 Na1 플러스가 되냐 Na2 플러스가 되냐. 그래,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나트륨, 1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이런 애들 있잖아. 이거는 알칼리 금속이니까 1 플러스, 얘는 알칼리 토금속이니까 2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마그네슘 같은 애들, 2 플러스, 칼륨 같은 애들, 1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 플러스, 2 플러스 되면 된다는 얘기고, 수소는 보통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이 됩니까? 1 플러스 되죠. 산소는요? 2 마이너스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로 잡고 산소는 마이너스 2로 잡니다. 지금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Cl-나 F-나 Br-. 자, 이런 애들 할로젠 원소들인데 얘네들은 할로젠 원소들이라서 음이온이 일가음이온이 되지 않습니까? 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써주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순서가 알칼리랑 요거 이제 그 알칼리랑 알칼리 토금속을 먼저 한다. 1족이랑 2족을 먼저 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 책에서 이상하게 오타가 하나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왜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 빠졌으니까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인 거. 여기 우선이에요, 얘가. 할로젠이 요 밑에 있는데 이 할로젠 중에서도 플로린은 제일 먼저로 봐야 되거든요. 요게 지금 빠졌습니다. 요거 좀 채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저 1번 그 룰에 의해서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 근데 2번에서 누구를 먼저 보냐면 수소를 먼저 보는 거야. 얼마? 플러스 1. 플러스 1이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문제 풀다 틀린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산화수만 적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2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소는 얼마? 마이너스 2. 혹시 이렇게 갖고서 더하면 0 되나? 되지. 그럼 괜찮아. 이런 거 산화수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다 더하면 얼마? 0. 근데 여기에서 얘는 3번 그룹에 해당하는 1번 원자고 요 놈이 2번 그룹에 있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수수를 얼마로 한다고 그랬어? 플러스 1. 플러스 1이 4번 있는데 얘랑 돼갖고서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다 더하면 0. 근데 요거 일반 원자네.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플러스 1. 플러스 1 3번에 더해서 0 나오려면 얘는 얼마 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요거 한번 해볼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2 해야 돼. 대전제. 자, 다음. 요거 일반 원자니까 요거부터 먼저 할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번이니까 마이너스 8 기억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얼마 해야 되겠어? 플러스 6이어야 되겠지. 산화수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이렇게 있었어. Na-3. 자, 산화수 결정해보자. 다 더하면 0. 근데 요거는 2번 그룹 중에서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니까 플러스 1이고 요거는 2번 그룹 중에서 산소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더해서 0. 그럼 여기 질수는 얼마 해야 돼? 플러스 5.
인데 질산은이라고 아마 중학교 화학책에서도 많이 봤었을 텐데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 0. 그런데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인 건 알겠는데 일반 원자야? 일반 원자야?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맥락이 같은 거여서 얘는 뭐지?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라는 뜻이므로 얘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Ag가 원래 은이 1가 양이온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그래서 플러스 1. NO3 1 마이너스라고 유명한 이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려면 여기가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전체를 가지고서 0이 되도록 세는 게 아니라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세는 거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자, 3개의 문제를 제가 낼 테니까 각자 풀어보세요. KMNO4라는 애는 원래 K 플러스하고 MNO4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거 산화수 결정하시고요. K2CrO4는 K1 플러스 2개하고 CrO4 2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산화수 결정하시고요. CuCr2O7는 구리 2 플러스하고 Cr2O7 2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산화수 결정해 보십시오. 자,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좀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가지고서 나오는 편인데, 자,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번 있어. 마이너스 8이야. 이 얼마야 돼? 불 7.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8이야. 이 얼마 나와야 돼? 불 6. 자,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7번이나 있어. 마이너스 14야. 그런데 2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이 얼마야 돼? 불 6. 요거 결과 똑같네. 화학식은 조금 다르지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산화수법이었었습니다. 이제 산화수법에서 그나마 여기 중에서 좀 어렵다는 요거하고 요거들 이제 빡치기 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지금 원래 안 끄고 그냥 쭉 가고 싶은데 좀 상태가 좀 잠깐 끊고 가야 될 상태라서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봅시다. 자, 이제부터 나온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요렇게 빡치게 나는 경우 1번
이 물질의 산화수를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하는 건 대전제잖아.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나트륨이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근데 수소가 얼마지? 플러스 1이야. 수를 더해갖고 0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번이 먼저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고 수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물질은 Na 플러스와 H 마이너스의 이온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수소가 일가 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되게 좀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H 플러스만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칼리 금속을 먼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2번. 여기 두 번째 빡치기가 나는 경우는 요걸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수동약의 그 화학식이거든요. 자, 다 더하면 0인데 수소가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렇게 더해가지고서는 곱하기 해가지고 0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우선한다? 6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먼저 보고 거기다가 산소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맨날 그거 수소에다가 맞추고 산소는 맨날 이렇게 수소에 맞추기만 해야 되고 난 산소가 더 좋다. 대전제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나 이게 플러스 2 할란다. 이렇게 해도 맞지 않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이게 틀린 이유는 바로 산화수란 전자를 잃은 숫자를 말하는데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숫자가 몇 개죠? 1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자를 2개를 잃었다는 뜻이라고.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요 그림의 한 장을 넘어가서 책의 한 장을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점 찍어놓은 것 같은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바로 밑에 까만 동그라미 2점 있는 게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번째 줄. 각 원자의 최고 산화수는 원자가 전수를 초월하지 못한다. 요거를 밑줄을 쳐놓으시고, 요게 산화수 결정 규칙의 첫 번째 규칙이에요. 원자가 전자수. 갖고 있지도 않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만큼만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원자가 전자수를 초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자,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빡치기가 나는 경우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좀 제법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OF2의 경우예요. 자, OF2는 다 더하면 일단 0이어야 돼. 산소니까 마이너스 2고 플로린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러면 음수밖에 없으니까 더해서 0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는 누구를 대전제로 한다?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인 5번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거기다가 맞춰주어야 한다. 산소가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여기 이제 네 번째 빡치기인데 이게 좀 제법 좀 많죠. 자, 4번은 HClO, HClO2, HClO3, HClO4 자, 이렇게 수소와 염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성분은 똑같은데 조합이 되게 다양한 네 가지 물질이거든요. 이름은 하이포아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런 물질들의 산화수를 결정을 한다 하면 일단 대전제 다 0이야. 수소는 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거거든. 그러면 이 할로젠 원소가 서열이 제일 아래이므로 맞춰서 다 더해갖고 0 나오도록, 다 더해서 0 나오도록, 다 더해서 0이 나오도록, 0이 나오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산화수 결정의 대전제 규칙이 뭐였었더라? 원자가 전자수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게 있었었죠. 그런데 염소는 할로젠 원소니까 7이 최대 전자수지 않습니까? 그거를 초월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 룰은 만족했다 이고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면 거기에 아까 최고 산화수는 원자가 전자수 초월할 수 없다 이게 밑줄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한 원자가 하나의 산화수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한 원자가 여러 가지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이제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산화수 결정 규칙의 예외까지 지금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만 조금 연습하시면 금방 여기는 자기 걸로 싹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그걸 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책에 여기 있네요. 16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7번 문제를 보시면은 2013년 4월 교육청에서 출제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 다 푸신 분은 요거 문제 요거 필기 다 하신 분들은 요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 풀어봤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 필기하고 있어, 아직? 알았어. 이게 끝나고 나서 합시다, 그러면. 됐습니까? 자, 사실 이 문제를 꼭 집어가지고서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이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가 안 걸려요. 뻥 조금 버티면 이제 1초면 풀어요. 근데 그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이제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이군, 마이너스 3이야, 여기도 마이너스 3이야, 요거는 플러스 3이군, 플러스 5야, 다음 중 산화수가 아닌 것은 다 있으니까 1번이야. 이렇게 하고서 풀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답은 잘 구했지만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만약에 산화수 결정 잘하는 애한테는 점수를 좀 주고 산화수 결정 잘 못하는 애한테는 점수를 좀 주지 말아야지, 뺏어야지, 뭐 이렇게 마음먹고서 문제를 낸 거라면 이렇게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더 좋냐면 5가지 물질 준 다음에 다음 중 미술친 원자의 산화수가 잘못 작져진 것을 골라라. 그래서 5번 계산시키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문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문까지 만들어가면서 다음 중 산화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질소의 산화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심장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르라가 아니라 질소의 산화수가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원자 가정자수가 5개의 놈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까요? 불안정하니까요. 안정해지고 싶어서요. 그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무슨 규칙을 만족해야 되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옥텟 규칙이 전자 8개 규칙이거든요. 잘 생각해봐. 5개가 있어. 8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개를 외부에서 갖고 오든지 아니면 5개를 잃어버리든지야. 5개를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전자 5개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플러스 5고 3개를 얻으면 거꾸로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5 사이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인 숫자가 있단 말이야? 무조건 틀린 거죠. 예전에 수능 특강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보고 한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보면 H2X, X, XO2, XO3, H2, XO4 다음 X라는 원자에 대한 질문인데 나는 그래도 화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뭐야 X가 아니라 이거 황이야. 딱 봐도 황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모르는 척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거죠.
근데 거기에 보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X는 16족 원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 이거 산화수 결정하잖아? 마이너스 2 나오고, 요거 0 나오고, 요 플러스 4 나오고, 플러스 6 나오고, 요 플러스 6 나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6까지 나왔으니까 16족 원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학생이 와가지고서 나한테 질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기 산화수가 플러스 6까지 나오길래 16족 원소라고 해서 맞았다고 했더니, 뭐 채점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만약에 X가 17족 원소였고 원자과 전자가 7개 있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7까지 갈 수 있잖아.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이 플러스 7인 건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안 보여주고 플러스 6인 것까지만 보여준 다음에 야, 얘 16종 원소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상당히 타당한 질문인데 제가 그 학생한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질문한 건 지금 참 좋은데 너는 여기까지는 잘 봤다. 이제 너한테 필요한 건 얘를 보는 능력인 것 같다. 최소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7은 나올 수가 없다. 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몇 차이까지밖에 안 되니까. 8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5까지 여기까지만 차이값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사실 염소의 산화수 중에 이런 애도 염소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요거 얼마나 유명해요, 요거. HCl. 그럼 이거 산화수 한번 결정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이거 산화수 결정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봐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요 룰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룰 안에서. 자, 그래서 자, 우리 좀 전에 공부했었던 걸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페이지가 159페이지였는데 159페이지에 요새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 2개에 뭐 아까 밑줄 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산화수 결정의 절대규칙, 원자과 전자수를 초월할 수 없다와 한 원자가 한 가지 산화수만 갖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했는데 여기에 세 번째 거, 이거 참 쓸모가 많을 겁니다. 이 세 번째 게 바로 뭐냐면 최대 산화수하고 최소 산화수는 최대 산화수가 원자과 전자수이며 여기 차이가 8 차이가 나요. 8 차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는 보통 5개 플러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3.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애는 플러스 6부터 마이너스 2.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는 플러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갖게 되는 건 거죠. 이게, 대부분 원자의 산화수 범위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원자들은 이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화합물을 형성을 하니까. 근데 또,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또 찜찜하네, 이게.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편인데, 여기까지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는 거의 지장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이 대부분이 아닌 5가지 놈이 있어갖고, 그 5가지 놈을 정리는 해드릴 테니,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번 쓱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자, 먼저,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놈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를 갖습니다. 8 차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갖고 플로린은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갔는데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서열 1위, 2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요 안에서만 산화수 값을 갖게 되는 거고 다음 나트륨 같은 알칼리 금속은 0부터 플러스 1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 토 금속, 그러니까 여기 1족 원소고 여기 2족 원소를 말하는 거죠. 는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산화수를 가지게 되니까 특히 요 세 개는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요 범위에 속하니까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요거까지 조금만 더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